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가남 3상 결과가 에스모 자, PP 세션에서 구두 발표한다는 소식이 오전에 좀 나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1% 소폭 하락세 흐름이고요. 지금 오전장 이제 주말 앞둔 이제 금요일인데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26원 90전 정도.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오늘은 현선물에서 다 일단 매도고요. 기관들도 어제 이어서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금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제 HLB 관련 기사가 이제 나왔죠. 이중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회사가 이 부분을 압도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가격단에서는 한 45,000원 정도냐 4만원이냐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 45,000원 위로 올라갔고 오전장에도 또 이제 에스모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흐름이 또 괜찮았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9월 9일부터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전날이죠. 9월 8일에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 앱스트릭에 이제 또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 나올 어떤 예정인 가운데 이 9월 10일 날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결과가 이 프라퍼드 이제 페이퍼 세션에서 구두 발표로 그러니까 직접 이제 나와서 이제 발표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 에스모학회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PP 발표에는 에스모에 참가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과 뭐 MD라든지 임상의들 앞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 전문가 토론하고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관련되는 임상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발표되는 게 이 머크와 에자이의 렘비바입니다. 여기는 이제 렘비바가 최근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원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임상 어떤 프로토콜의 좀 문제로 결국은 이제 유효성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공개되고 이어서 항서제약의 감내리주맘과 이 HLB 리보세란 병용 이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약물 모두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런 다국적 국가들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되겠죠. 앞에는 좀 실패했는데 뒤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노바티스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는 했는데 요거는 좀 비열등성 형태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임페리얼 그러니까 우월성보다는 비열등성으로 이제 대조군하고 넥사바 형태로 했기 때문에 HLB는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위에 있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 HLB의 그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임상 결과가 돋보일 수 있는 어떤 형태죠. 그리고 발표 후에 이제 상향 결과가 도출된 각 임상 발표에 대해서 발표자하고 전문 패널들이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되니까 임상 디자인이 좀 어땠다, 성공 실패 요인들을 서로 비교 평가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러시아의 아바스틴과 디스트링 조합으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 항체치료제로 이 신생혈관 억제제를 타겟한 이 조합이 가격은 비쌉니다만 상당히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OS 값을 19개월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1차 치료제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이제 메인으로 좀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약물의 어떤 흐름들이 특히나 이제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그 다음에 이제 키트루다와 렘미바 조바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타 뭐 옵티보라든지 카보메틱스나 티센트리 이런 이제 조합들이 계속 이제 가남 1차 치료제 시장에선 임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넥사바 이전에도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넥사바가 OS 값을 2개월 정도 뭐 연장했습니다만 대단한 흐름이라고 2008년 9년도에 이제 되었고요. 10년 동안 또 이제 1차 치료제 허가가 없다가 2018년 2019년도에 이제 렘비바가 요게 이제 비열등성으로 이제 허가가 되었고 2020년도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으로 지금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HLB 관계자도 리보세라님의 어떤 병용 임상이 넥사바 대비해서 우울성을 확인했잖아요. 노바티스는 통계적 위선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비혈등성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병용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넥사바라든지 넥사바의 비혈등성인 렘미바의 이 데이터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 이상의 OS 값 결과를 보일지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기초가 되죠. 또 다른 어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존스 홉킨스 이제 의대라고 하면 이제 항암제 치료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권위를 받는 부분이죠. 여기 뭐 국내에 뭐 이제 이 그룹 총수들도 암이 있으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뭐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프라퍼드 페이퍼 세션에서 이 부분 구두 발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존스 홉킨스 암세타 이제 전문의 마크 야컨 교수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 관련해서 이 5월달에 나왔던 이제 OS 값을 충족했던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과 이 면역감염 억제제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법이 전체 풀 데이터가 상당히 기다려진다. 실제 이제 의료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를 만족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글로벌 이제 승인에 관련된 기대감뿐만 아니라 관심이 계속 고조가 되겠죠. 그래서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의 OS 값이 19.2개월입니다. 그리고 넥사바가 대조군으로 13.4개월이었고요. 렘비바가 2018년도에 13.6개월로 역시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비슷한 어떤 OS 값으로 비혈등성으로 이제 신약을 승인받았던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조군 대비해서 이번에 넥사바 대비해서 우월성을 확보했다는 5월달의 어떤 데이터는 넥사바와 렘미바의 어떤 결과를 넘어섰던 부분이니까 이 역시 OS 값이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뒤에 또 에스모에서는 간암 1차 이거 말고도요, 위암 관련되는 2차 치료제, 여기도 지금 일상 결과가 또 이제 e포스트 형태로 공개가 됩니다. 상당히 어떤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이번 에스모 학회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MOU 발표로 해서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엘레바 테라피틱스, HLB 제약, 이런 어떤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원료 수급, 뭐 설비 확충, 이런 이제 상호 이제 협력하는 MOU도 뭐 체결을 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번 유중의 어떤 성공 여부와 향후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에스모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대로 보여주느냐. 가장 좋은 것은 19.2개월의 이 OS 값을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이제 유중의 어떤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오는 거고, 이제 13.4개월 이런 것들이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값으로 어떻게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19.2개월 정도 부근에 이제 있다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틀려지겠습니다만,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제 주가가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 OS 값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좀 오전장에 좀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장중에 이제 이 내용들의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근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장에는 이렇게 매도하다가 오후에 이제 플러스로 가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장중에 보시게 되면 46,600원, 그 다음에 46,600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는 이제 45,000원대가 이제 지지선 형태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제 이제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5,0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재료 반영도 좀 좋으면 뭐 5만원대 부근까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뭐 탄력적인 흐름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뭐 살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중의 수급은 조금 이제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흐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 따라서 또 이제 물량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치열한 어떤 공방전을 45,000원대 부근에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잘 진행되면 이제 이 45,000원 라인하고 5만원대 어떤 부근에서 박스권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S마켓의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흐름들이 가장 주가 측면에서는 유중의 어떤 이제 부담감을 조금 들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주가의 어떤 행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옷장에도 4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견조하게 진행되는 흐름을 반드시 판단하시면서 계속 이제 회사가 이제 S마켓가 이제 다음이니까 계속 이제 관련 기사들을 내보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도 적극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옷장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